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전 장례 준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장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일 장로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안녕하세요. 저희 K라디오 정보에는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디그니티 메모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디그니티 메모리알이라는 그거는 저희 상호고요. 네. 회사의 이름은 SCI, Service Corporation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디그니티 메모리알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저희 회사는 120년 된, 전통이 있는 회사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례 서비스 회사예요. 세계에서요? 예, 세계에서요. 그래서, 1년에 한 40만 건 이상, 거의 요새는 한 50만 건이라고 그래요. 왜냐 40만 건은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그렇게 많은 장례를, 이제 치러드리는 회사고요. 그리고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직원이 한 2만 한 5천 명이 있고요. 미국 전역에, 카나다를 포함한 북미 전역에 2,300군데 장례식장과, 공원 묘지를 소유하고 직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사전 장례 준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전 장례 준비란 말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영어로는 이제 pre-arrangement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장례식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꼭 임종 직전이나 사후에 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물론이지만요. 일본에서도 요새 유행같이 번지고 있고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도 유행같이 번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유독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죽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하고 젊었을 때 준비를 해놓음으로써 마지막 급할 때 경황이 없을 때 허겁지겁 그냥 진짜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하자는 그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장례 준비라는 걸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음으로써 어떤 사후에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미연에 준비를 좀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예, 네. 많은 혜택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혜택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물론 혜택이 있고요. 재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네. 우리 젊었을 때 대학교 입시 준비도 하죠. 그다음에 취업 준비하죠. 네. 결혼 준비하잖아요. 준비도 예, 하고. 출생 준비도 하고 네. 집살 준비 근데 은퇴 준비도 하잖아요. 사실은 은퇴 준비할 때 이것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은퇴 리타이어먼트 플래닝을 하면서 이 사전 장례 준비를 같이 하죠. 예, 그리고 결혼 준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결혼 준비할 때 되면 1년 전, 2년 전부터 준비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플래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누구도 하루 전에 우리 결혼하자 그러고 막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대부분이 하시기를 원해요. 그거를 몰라서 그랬던 거지, 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사실 필요하다는 거는 많이들 아시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차일피일 좀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죽는 준비, 장례식 준비를 한다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젊든 늙었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오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고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예기치 않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준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분이 금방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명보험을 사잖아요. 말이 좋아서 생명보험이지 실질적으로는 데스 인슈런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죽어야지만 타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자동차 보험 있으시죠? 네. 건강보험도 있으실 거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을 사는 이유는 만약에 대비해서 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을 든다고 해서 금방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에 네. 들었다 해서 내가 뭐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래 이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당장 뭐 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언제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보험의 형태인가요? 그 대답은 예, 아니요예요. 수 있고 예, 아닐 아니, 수도 예, 제가 있군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장래 보험,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장래 보험이라고 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액수를 뭐 10,000불이든 30,000불이든 50,000불이든 본인이 이렇게 해서 들고는 장래 보험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장래 수익순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하면은 이제 액수가 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보험 형식으로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금식으로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그 방법으로 돈을 내시든 간에 가격을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인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돼도 오늘 가격으로 장래를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가격으로.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사전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을 때 네.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장점적인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정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장점이 있죠. 정신적으로는 돌아가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통계를 보면은요.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렇죠? 10중 8구는. 그러니까 80%는 아내분들이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주로 자녀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물어보면은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뭐를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경황이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로 걸어서 장의사에다 전화해서 도와주십시오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의사가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입니다. 그리고 청구서만 내면은 돈만 내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가 가족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걸 준비를 미리 해놓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장의사에 가서 뭐 관을 고른다 무슨 장례 준비를 하는데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그거 끝나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묘지에 가야 돼요. 거기서도 묘를 구해야 되고 뭐 거기에 또 들어가는 또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뭐 순서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하고 전화 한 통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해놓으심으로써 자녀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재정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떤 형태의 장례식을 원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화장을 원하셨는지 매장을 원하셨는지 어디에 원하셨는지 어떻게 원하셨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해놓음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다 글로 써서 서류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거 보면은 부모님 원하는 대로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네. 재정적으로는요, 이거를 미리 하시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차이가 우선 많이 나나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우선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할인을 해드려요. 미리 하시기 때문에 할인도 해드리고 가격도 보장받고 그다음에 돈을 나눠서 할부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후에 하거나 임종 직전에 하면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제가 그 주변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좀 많이 뵙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주 좋은 데를 사놨는데 미리 굉장히 싸게 샀다고 좋은 데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면은 미리 이렇게 랏을 사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또 랏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 분들은요, 좁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땅에 대한 그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외면하시면서도 예.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묘지는 다 사놓으셨어요. 그런데, 네. 묘지는요, 전체 장례 비용이 일부분만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장례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장묘 비용이 있습니다. 또, 그 장묘 비용이라는 거는 묘지에서도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뭐, 묘비도 세워야 되고, 네. 그러니까 묘비값, 묘비 설치값,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면은요, 땅 사놓으신 거는, 일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땅값도 옛날에 사놓으셨으면, 많은 더 이득을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례 비용의 통계를 보면은요, 10년에 한 60, 70% 이상이 올라가요. 그렇게 많이요? 그럼요. 우리 자동차도요. 80년대 자동차 평균 자동차 가격이 한 7,500불 이 정도 했거든요. 지금 평균 자동차 가격이 31,000불이에요. 학비도 물론 많이 올라갔죠. 그렇군요. 집값도 올라갔죠. 장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비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미리 그렇죠. 해놓으시- 미리 하실수록 득이 됩니다.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은행에서 요새 이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갖고 계시면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장례비로 쓰시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요. 잃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비싼 돈으로 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시고 락인을 시키시면은 그 돈으로 뭐 장수하셔서 100세까지 사셔고 120세 돌아가셔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락인을 해놓은 그 가격으로 나중에 그렇죠.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좋은 피처 중에 하나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례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시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루게 되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닥치게 되는데요. 나이가 대체로 몇 살 정도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뭐 40대, 50대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뭐 뭐 몰기지도 낼 수 있고, 뭐 자녀들 학비도 뭐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뭐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순위에서 떨어지죠. 그렇지만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60대 후반, 7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거를 준비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두 사람만 이렇게 사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연세되는 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절차가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절차는 복잡해도 그건 제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다 대답을 해드려요. 장래에 대한 거. 네. 그래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결정만 하시면은 서류 준비하는 거는 이제 제가 다 준비를 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2차로 만나서 사인만 하시기 때문에, 뭐 복잡할 건 없고요.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를 서류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못 도와드리는 부류의 분들은 딱 두 분 있어요. 미리 이미 해놓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제 도움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거다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젊으실 때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건강하고, 예. 그런데요, 건강도 그렇지만요, 아시겠지만, 건강하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그 골골 30년이라는 말도 있죠. 아픈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가요. 의사를 만나고 약을 드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사세요. 근데 자신이 나는 건강하다 이러는 분이 빨리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새는 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네. 예. 비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네, 나이는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 장례식은 장례식이죠. 50세 장례식이나 90세 장례식이나 장례식은 똑같고요. 제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동차 구입할 때 네. BMW를 사실 건지 현대를 사실 건지 현대차라 그럴 때 제네시스를 타실 건지 소나타를 타실 건지 엘란트라를 타실 건지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장례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비용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서비스 차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똑같은데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시. 예를 들어서 관. 네. 관을 어떤 종류의 오크 나무로 만든 거 쓸 건지 마호가니 나무로 된 거 쓸 건지
뭐 그런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고 서비스는 똑같아요. 그 외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여행 가는 때 티켓팅을 한 달 전, 두 달 전 뭐 세일하면 더 좋고 미리미리 티켓을 하고 비행기를 타지 마지막 순간에 공항에 나가서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공항에 나가면은 있는 대로 내야 되고 또 스탠바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 여정이라 그러죠.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가는 길 아니에요. 그거를 가는 길을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대학 이런 데서 강의도 좀 많이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주로 이렇게 나오시는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한국 분들은요. 네. 제일 먼저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자동차랑 제가 비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화장을 하느냐 매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요. 매장을 하면은 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고 화장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금 있는 그 사무실은요, 리주드 메모리얼 파크 여기 밀워키하고 센트럴에 있는 제 사무실은 거기에 있고요. 전화는 직통 전화는요 847-366-1485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면 한준일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성실금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어떤 분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죽을 준비합시다. 우리 관사로 갑시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부부가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되냐. 왜? 우리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이 아름답게 죽는 거, 자녀들한테 부담 안 주고 멋있게 죽는 거. 저는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거를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아름다운 삶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상세한 거를 아시기 원하시면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요, 제가 꼭 장례 준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되는지 전반적인 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living wi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향서인데 유언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작성하는 것도 제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 책자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장례 외에도 준비하셔야 될 거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준비하는 거로 도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사전 장례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장로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준일 장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려주셔서. 예, 라디오 정보 오늘은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장로 모시고요. 사전 장례 준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례인데요. 사전 장례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디그니티 메모리알 커뮤니티 서비스 전화번호 773-774-6007이나 847-366-1485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장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